네, 안녕하세요. Say Goodbye to Capping 발표를 맡은 발표자 윤용훈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제가 너무 긴장되다 보니까 말을 되게 빨리 할 수 있는데 말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사인을 받고 천천히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 발표이다 보니 다들 조금 지치고 힘드시죠? 오늘 발표할 내용은 생각보다 유용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했는지 같이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목차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스위프트에서 복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사에 대해 소유권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카피어블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논카피어블 타입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논카피어블 타입을 사용하려면 소유권 수정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소유권 수정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배운 논카피어블 타입을 활용해서 타입 스테이트 패턴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복사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에 존재하는 복사 중 값 타입 복사와 참조 타입 복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값 타입입니다. 플레이어라는 구조체가 있고 해당 구조체를 통해 인스턴스화 시키면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될까요? 바로 실질적인 값이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1을 플레이어 2로 복사하면 저장된 실제 값이 복사됩니다. 플레이어 2의 값을 변경하게 되면 플레이어 2에 저장된 값만 변경되게 됩니다. 값 타입의 특성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클래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경우 인스턴스화 시켰을 때 메모리에 어떻게 동작할까요? 클래스의 경우 데이터를 다른 공간에 저장하고 그 주소를 저장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복사를 하게 된다면 주소를 복사가 되고 값이 변경된다면 주소에 저장된 값이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값 타입 복사와 참조 타입 복사를 간단하게 살펴본 이유는 바로 소유권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유권이란 코드의 생성부터 파괴까지의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값 타입을 소유권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사했을 때 서로 다른 주소에 저장되는 독립적인 객체였죠. 코드의 책임을 각자 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소유권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참조 타입 복사의 경우 복사될 때 하나의 주소에 대한 참조를 복사했었고 해당 객체가 해제되기 위해선 모든 참조가 사라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된 소유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란 개념은 어색하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스위프트가 우리에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소유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선 카피어블이 무엇인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이란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복사가 될 수 있는 모든 타입을 뜻합니다. 카피어블의 특징은 샌더블과 같은 마컷 프로토콜이며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타입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토콜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스위프트가 저희가 모르게 전부 채택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카피어블 세상에서 개발을 했다고 봐도 되는데요. 사실 카피어블의 경우 뒤에서 살펴볼 논카피어블하고 차이점을 두기 위해 나온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카피어블보다 더 큰 논카피어블의 세상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카피어블 타입은 무엇일까요? 인스턴스의 복사를 금지함으로써 고유한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걸 논카피어블 타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두 가지는 복사를 금지한다와 고유한 소유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사를 금지한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까요? 반대로 저희가 코딩을 하면서 복사가 안 되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생각해 보면 인스턴스 복사를 하지 않고도 코딩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게 스위프트는 값을 전달하고자 복사를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메소드로 값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과연 코딩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카피업의 타입의 경우 소유권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소유권 시스템이란 소유권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모든 규칙에 대해 규칙을 뜻합니다. 이 소유권 시스템 중 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부분은 바로 소유권 수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유권 수정자에는 consuming, mutating, borrowing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논카피어블 타입을 어떻게 선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타입 뒤에 물결표 카피어블을 채택하면은 해당 타입이 논카피어블을 뜻하게 됩니다. 논카피어블 타입의 경우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메소드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소유권에 대해 명시하라는 컴파일 타입 에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에러를 수정하려고 하면 이번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소유권 수정자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처음 살펴볼 수정자는 바로 consuming입니다. 단어에서 유추해 보면 소유권을 소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코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코드는 플레이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메소드로 인스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소드 인자로 논카피어블 타입을 전달할 때는 소유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consuming 키워드를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소유권을 소모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플레이어 인스턴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플레이어에 대한 소유권을 서포트 메소드로 소비할 수 있게 전달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전달받은 메소드 내부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전달받은 소유권을 사용해서 값을 변경할 수도 있고 다른 코드로 소유권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소모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consuming 메소드 호출이 끝나고 전달한 인스턴스에 접근했을 때입니다. 바로 더 이상 그 값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소유권이 소멸된 후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수정자는 바로 뮤테이팅입니다. 해당 키워드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죠. 뮤테이팅은 말 그대로 값을 변경 가능한 소유권을 전달받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컨슈밍과의 다른 점은 기존 소유권자로부터 완전하게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흐름을 시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어에 대한 소유권을 메소드로 전달할 때 뮤테이팅 권한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메소드에선 해당 소유권 권한으로 값을 변경할 수도 다른 코드로 소유권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기게 될 경우 더 이상 그 값에 접근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메소드가 끝나기 전에 다시 소유권을 할당해 주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을 재할당하지 않으면 소모한 후 재할당하지 않았다는 컴파일 타임 에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엿볼 수 있는 점은 스위프트가 소유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소드가 끝난 후 플레이어 인스턴스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플레이어 인스턴스에 접근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정자는 바로잉입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수정자들은 수정이 가능했지만 바로잉의 경우 읽기 전용으로 빌리게 됩니다. 메소드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을 빌리게 됐을 경우 당연하게도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복사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카피업을 환경하고 복사가 안 되는 거 말고는 크게 다를 점이 없죠. 이러한 수정자의 사용은 마지막 타입스테이트 패턴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걸 어떻게 사용하지라는 궁금증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잠깐 카피업을 세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테이트 패턴이란 무엇일까요? 상태를 타입으로 표현해서 올바른 상태 전환인지 컴파일 타임에 확인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타입을 상태로 사용한다는 점과 컴파일 타임에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코드를 만들 때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바로 지하철 개찰구입니다. 개찰구의 경우 잠긴 상태와 열린 상태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동전을 집어넣기 전에는 잠긴 상태이며 동전을 집어넣기 전에는 잠긴 상태이고 동전을 집어넣게 되면은 열린 상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잠긴 상태로 돌아옵니다. 개찰구를 한번 코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볼 개찰구를 코드로 만들어 본다면 왼쪽과 같이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턴스틸 객체를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객체를 생성할 때는 잠긴 상태로 생성되며 인설트 코인 메소드를 통해 열린 상태로 전환됩니다. 푸시 메소드를 통해 다시 잠긴 상태로 변하고 인설트 코인을 호출하게 되면 다시 열린 상태가 됩니다. 연속적으로 인설트 코인이 호출되더라도 동전의 수가 증가되지 않는데요. 그건 바로 가드문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문제로 인해 메소드 내부에 가드문이 사라지게 된다면 로직이 잘못된 걸 누군가 발견하기 전까진 잘못된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오늘 저희가 같이 만들어 볼 타입스테이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뤄야 할 상태 값은 닫힘 그리고 열림 두 가지입니다. 열거형으로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만들어주고요. 이 두 가지 타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네릭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먼저 잠긴 상태에 대해 처리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릭 타입을 잠긴 상태일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막음으로써 잠긴 상태에서만 생성할 수 있도록 생성자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열린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이랑 동일하게 제네릭 타입을 열린 상태일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는 코드를 통해 개선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상태가 두 가지로 관리되는 부분은 추후에 개선하기로 하고 우선 이전과 달라진 점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값은 잠긴 상태에서만 생성할 수 있었고요. 해당 값을 사용해서만 열린 상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컴파일 타임에 의도하지 않은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인서트 메소드의 경우 잠긴 상태에서만 호출될 수 있는 메소드이며 반대로 푸시 메소드의 경우에는 열린 상태에서만 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가 아직 한 가지 남았는데요. 바로 이전 상태 값을 재활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 락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언락 인스턴스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할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전에 앞에서 복사가 안 되는 타입에 대해서 확인했었죠. 다시 넌카피업을 세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넌카피업을 타입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타입 뒤에 물결표 카피업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태값을 생성한 뒤에 해당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없게 하려면 소유권을 소모해야 한다고 했었죠. 메소드 앞에 컨슈밍 키워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푸시 메소드도 동일하게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사용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과 달리
사용했던 값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소유권을 소모했기 때문이죠. 해당 문제도 해결했으니 하나의 상태값을 두 가지로 관리하던 형태를 해결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열거형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열거형이 non-copyable 타입일 경우 연관값도 non-copyable 타입이어야만 합니다. 각 케이스는 이전의 타입을 상태로 만들었던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인서트 메소드를 확인해 하겠습니다. 패턴 매칭을 사용하기 위해선 스위치 문에서 자기 자신을 소모시켜야 합니다. 상태값 자체가 소멸되면 안 되니까 메소드를 뮤테이팅으로 선언해야겠죠. 그리고 소모한 후 다시 적절한 상태값으로 재할당해 주시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실사용법 코드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변화가 의도한 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타입 스테이트 패턴을 도입하게 되면서 컴파일 타임에 잘못된 접근에 대해서 원천 봉쇄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작성한 코드량과 non-copyable 타입을 사용해서 타입 스테이트 패턴을 만들었을 때의 코드량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non-copyable 타입을 모든 곳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컴파일 타임 에러라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보일러 플레이트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소유권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가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는 중요한 테이커의 경우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능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안전성, 값 타입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디이닛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위프트 프로포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위프트 6.0의 가장 큰 변화점은 컴파일 타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으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on-copyable 타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을 때 타입 스테이트 패턴을 친절하게 소개해준 알렉스 오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자료는 애플에서 제공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